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드디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3.5에서 3.25로 내린 것입니다. 미국이 5.5에서 이제 5%로 내린 거에 비하면 이제 스몰 컷 0.25%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했던 거죠. 저도 충분히 예상했고, 금리를 내린 배경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금리를 따라서 내린 거다. 그럼 우리는 왜 0.5%를 내리지 않았는가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건 여러 가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나 부동산 상황, 특히 이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미국만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란 경제성장률 더하기 물가상승률인데, 물가는 이제 1.6% 안정이 됐지만 성장률이 높질 못해서 이런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이나 여러 가지 그 논리나 철학을 보면서 저는 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믿을 만한 전문가다, 금융 전문가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준금리는 3.25%가 되었다는 점. 근데 우리가 금리는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 실질금리가 있고 정책금리가 있다고 그랬죠. 늘 금리도 세 가지 종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픽스 금리를 감안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를 살펴보니까, 물론 여기도 뭐 고정형, 변동형, 뭐 혼합형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하니까 현재 신규 취급금액 코픽스 기준으로 보니까 3.36%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잘 보세요. 3.36%가 지금 새로 취급하는 최근의 3개월 금리였다. 이보다 금리가 높다면 뭐 이유에 어찌됐든 금리를 지금 시장 금리 또는 시중 실세 금리보다 높게 부담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보는 분들은 짧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보시고, 또 저도 그런 신경을 씁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게 두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건 뭐 저도 금융발전심의위원으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는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면 또 한 차례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이제 8월에 9조 5천억 대출이죠. 되었다가 이제 5조로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바로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데 좀 무게감이 있다. 저의 얘기보다도 뭐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38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는데, 38개월이면 3년하고 2개월이죠. 이제 앞으로가 금리가 제가 볼 때는 1, 2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내릴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경제나 물가나 또 가계부채나 부동산 급등,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금리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본론이니까 좀 한번 짚어보면, 어쨌든 10월 들어서도 분양 전망 지수가 이제 99.3으로서 100보다는 안 됐지만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죠. 또 하나는 앞으로 부동산 전망 지수 이런 것들이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8,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상당히 과열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는 지방은 이제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미
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게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우리가 코픽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 지수죠. 이런 것들이 이미 내렸어요. 그렇게 됐다 보니까 선반영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번에 내렸다 하더라도 시장금리 이런 것들이 바로 좀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감소되고 이제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등 조금 진정되는 추세는 보이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는 이제 분양도 그렇고 소비자 전망지수도 그렇고 추이는 유지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두 가지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걸 보면 강남이나 서초나 우리가 이제 강남권 마용성이라고 이런 지역들의 상승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서울의 인기 지역 우리가 말하는 뭐 상급지라고도 하고 상위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런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그렇게 둔화되지 않았어요. 다만 관망세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사람 다 좀 줄어들었고 매물 자체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어때요?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사실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지금 금요일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에 뭐 오늘 SBS 모닝와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터뷰한 게 잠깐 나왔죠.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게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은 모델링, 치수를 산정하는 방법, 또 표본을 조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 차이에 의한 것인데 그렇게 초기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고 저는 이대로 가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카리스라고 그러죠. 이것들도 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결국 중개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표본수를 늘리고 그 방식을 좀 정밀도를 높인다면 부동산 원이나 KB 이 국민은행 자료 못지않게 저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하나,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게 올해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중 실세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 말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의 상승 추이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는 이미 변화요인법이라든지 사이클, 제가 거품 붕괴 이론 이런 걸 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데 추가로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인데 중장기로는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대출 규제 강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뭐예요? 추가로 금리가 더 내릴 것 같지 않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죠. 신용도가 높거나 또 돈을 조금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저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본다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 또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또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양극화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강남권이나 고가주택이죠. 이런 분들은 그대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또 공급 부족을 알 수 있고 또 금리가 내리게 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집값이 주춤할 때 집을 살려는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가 젊은 층이나 서민들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특례, 신생아 특례 이런 젊은 층을 제외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는 금리가 내렸다고 하나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이 어려움은 계속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금리가 이제 본격화되는 내년쯤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진정되고, 또 하나가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좀 잡는다면 결국 미국이 이 내년에는 상당히 1년 이상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되면 우리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에는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자금력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지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기회가 되면 전세가 만기됐다든지 전세 살 거냐, 내 집을 살 거냐 하는 관점에서는 좀 여전히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 관점에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중 금리를 단속하다 보니까 지방은행,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좀 높지만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도 보험회사로도 또 문의가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교통이나 이런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고점 대비 이 현재 가격이 많이 내린 곳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 집 마련 전략을 여전히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고 유효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